2022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 11시에는 이제 근홍 촬영, 녹음 촬영. 오늘은 두 회분을 해야 돼요. 조금 길어질 것 같고, 이 낙엽이 많이 좀 떨어지고, 50mm에도 폭우, 이제 하수로가 막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작스러운 기후이변에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안전사고는 발생한다. 그 단순한 진리를 이번에는 아주 조금 간발의 차이로 무사히 넘어갔지만, 일산 마두동에서 길에 막 물이 넘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해 준비가 안 됐습니다. 158명으로 늘었죠. 한 분 더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참 참담합니다. 아무쪼록 명복을 빌고 다음 생에서는 안전한 사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명복을 빕니다. 자선을 베푸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아프리카에 진짜 굶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정한 헌신과 자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들. 그 알량한 사진질로 그런 분들을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사진질로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건 경고입니다. 경고. 다음 단계에서는 경고가 없습니다. 그따위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어제 제가 이제 1시간 좀 저기 남았는데 그 녹음을 하는 것은 시사멘터리 추적이라고 하는 KBS 1TV의 시사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상당히 의미도 있고, 두 꼭지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는 범죄 관련 추적입니다. 제가 만약에 방송 관련된 데 있으면 꼭 만들고 싶고, 나중에 저의 개인 채널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싶은 사기, 범죄 추적이라든가 이런,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에 비교적 가까운 시사멘터리 추적입니다. 상당히 좋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이제 좀 허접한 그것이 하고 싶다거나 이런 같지도 않은 것들 빼고 이 시사멘터리 추적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좋은. 근데 주제 부분이 아동학대, 아동사망의 진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몇 달 전에 7월 달인가 그때 작년인가도 한번 했고, 올해. 왜냐면 그건 국가수에서 심리분석실에서 어떤 연구원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걸 한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더 잘하면 좋죠. 요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더5라든가 아니면은 머더캐피탈 같은데 꾸준히 말씀드리고 제가 책으로도 쓰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공식적인 국가통계상의 아동학대 사망은 2011년 한 해 정도, 한 40
정도 왔다 갔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 그래서 국가수에서 부검, 그러니까 국가수만이 아니죠. 부검이 된 형태를 다시 기록을 다시 재정리해서 해봤더니 실제로 뭐 폭력 혹은 뭐 여러 가지 폭력 중에 하나. 그래서 한 4배 정도? 그러니까 한 160명? 180명?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암수범죄가 유리한 4에서 5 정도 된다는 거죠. 4배, 4배, 5배 정도? 우리가 이제 성범죄의 암수범죄율이 뭐 10분의 1, 뭐 6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 그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비슷하다. 이거는 뭐 기존에 사건원이라든가 아니면 변사를 달아본 사람들은 익히 눈치채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근데 왜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을까? 이 부분을 사실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시사멘탈리 추적은 언급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동 사망의 진실을 찾는 부분에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감춰지고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지는 않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사망의 진실을 찾는 부분, 결국은 암수 범죄를 찾고 실제로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영아학대, 아동학대에 인해서 죽은 그 아이의 원래 숫자를 찾아서 그것을 대비하자. 그래서 그 아동 사망 진실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나와 있죠. 즉 말하자면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그 사망의 진실을 찾아서 타살된 거죠. 살릴 수 있는 못 살린 형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건을 객관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도 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동학대, 아동 변사 정도로만 그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냥 덮는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열심히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과학수사를 동원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즉 수사한 사람들이 결과까지도 정리하는 것은 안 된다. 사실 그것의 결과가 아동 사망이 아니냐. 말하자면 지금 시사멘탈리 추적에서 했던 얘기는 아이가 처음에 다쳐갖고 왔는데 실제로 그 부모를 찾아보니까 지적 능력이 모자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관련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또 방법이 없어. 결국은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는데 기자가 쫓아가서 알려주니까 알게 돼.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그것은 사회복지 시스템 자체의 문제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임박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대상, 아이든 뭐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그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에 보호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가장 촉점에 있는 것이 아동의 영아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사망 숫자가 차이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보니까 사고로 처리됐더라. 왜냐하면 분명히 이 머리에 손상이 있었는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고, 그건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것이 왜 안 되느냐? 그럼 결국은 진술 중심으로, 뭐 진술도 그 부모가 걔 엄마가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몰라. 이게 뭐 했는지도 몰라. 그 상태에서 죽었으면 결국은 사망은 사망이고 타살이지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지적 장애. 그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람한테 키우게 한 사회복지, 아동복지의 문제점인 거죠. 그것은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람을 찾아서, 즉 사망한 아이를 찾아서 이것을 부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시 수사를 하게 하건. 근데 수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 변사 처리됐어요. 사고사 처리됐어요. 왜 사고사 처리됐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아이가 분명히 두부에 손상이 있었어. 이거는 근데 누가 봐도 스스로 넘어지거나 그래서 할 수는 없어.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게 되는. 이거 타사의 의심이 되는. 근데 그것을 왜 사건화하지 않고 하지 않았어? 그냥 뭐 부모를 불러갖고 했는데 애 엄마가 지적력이 모자랐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여성 혼자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누구랑 있었을까? 그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그러니까 즉 그걸 다뤘던 사건을 했던 사람들 말하는 그게 뭐 어떤는 보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되게 단순하게 그래 뭐 이거 그럼 이제 사고사 처리하고. 이게 제가 늘 말했던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다만 죽은 사람만 불만한, 이게 사실은 이 감춰진 죽음, 머더 캐피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사멘탈이 추적에서는 두 가지를 헷갈린 거죠. 즉 감춰진 죽음이라고 하는, 즉 수사 시스템, 수사와 이 변사와 수사의 시스템적인 미비점에 대한 얘기 하나, 그것의 해결책으로서의 아동복지 시스템에 대한 하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전자는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아요. 후자 부분을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즉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리뷰하는 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리뷰를 해보자. 근데 저는 사실 그 리뷰법이 아동학대에만 적용되면 안 된다. 특별히 아동학대에만 아동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일까요? 일반 성인 죽음,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사건이 감춰지고 숨겨지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암수범죄가 존재하는 거. 즉 수사기관의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해서 다시 정리해서 객관화해서 투명화해서 그것을 죽음, 그렇지 않은 다른 거라도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닌 지금처럼의 자기들이 수사해서 자기들이 정리하고 끝. 과거에는 검사들이 주였지만 지금은 경찰이나, 경찰도 역시 기록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통계 자체를 저렇게 허술하게 다루고 그 자체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객관화시키지 않으니까
수사 과정이나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임의적으로 자의성이 높아서 쉽게 사람의 죽음이나 어떤 사람들의 관련된 범죄가 축소되고 은폐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게 사실 핵심이고, 그것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아동 사망이다. 여기까지 갔으면 시사멘탈의 추적이 상당히 본연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국가수의 그것을 분석했던 논문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 시각, 즉 외국의 아동 사망 리뷰법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가지고 했다가, 사실 그것을 전체의 사건으로 확대하긴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국가수, 그렇게 되려면 국가수의 부검이라든가 아니 국가수가 다뤘던 사건들도 다 리뷰해야 되는 거죠. 국가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국가수가 신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가수의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이 케이스 매니지먼트, 사례 관리의 아동 사망 법 편인 거죠. 그러니까 한계도 있지만 문제 제기도 충분히 있다. 근데 문제 제기는 이전에 했었고, 그러면 시사멘탈의 정도라고 하면 한 단계 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전에 문제 제기했던 걸 똑같이 다루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리고 국가심리분석실도 자기들도 분명히 알 거예요. 아동 사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근데 그렇지만 그게 외국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외국에는 당연하게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외부에서 하니까 그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아동학대, 아동 사망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빡빡하다는 거를 연구하면서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국가수에서도. 근데 그걸 지나가는 거죠. 사실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적절하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계속 국가수의 데이터를 공개해라, 이 경찰 수사기관의 데이터를 공개해라, 객관화시켜라. 왜 니들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니들이 사건을 종결한 것 자체가 결국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를, 결국은 사건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누락돼, 정확히 말하면 왜곡 조작은 드물다 하더라도 누락된 게 훨씬 많겠죠. 누락되고 아니면 사라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오늘 시사멘탈이 추적에 대한 얘기를, 아동 사망의 진실 얘기편을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도.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즉 전체 전수, 아동 사망의 전체 전수를 하는 것, 그러면 차라리 사망 전체를 전수조사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면은 당연하게도 아동 사망의 진실은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경찰들은 반발하고 하기 싫겠죠. 경찰이나 검찰들은. 왜? 자신들이 평가받으니까. 평가받아야 됩니다. 비판받아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몇 건이 있었나요?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의 민주적 통제, 사건 과정과 결과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객관화, 투명, 이게 핵심입니다. 시사멘탈의 추적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관련돼 갖고 늘 저는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찰청이, 대검찰청이 시기 때마다 무슨 범죄 소탕 기간, 아니면 집중 단속 기간, 마약 단속 기간, 아니면 무슨 성범죄 단속 기간 정해서 몇만 명을 무더기로 잡았다 막 그럽니다. 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부터 10월 30일 2달간 민생침해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해서
강절 악성폭력 4만 명을 모두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할당량을 채우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경찰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그 기간이 아니면 안 한 겁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니, 평소에 안 하는 기간과 집중 단속 기간의 중간 정도로만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이것 보여주기, 실적이죠. 아주 그냥 꼴값 떠는 겁니다, 이게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군사정권 시대 아니면 일제시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이 군사정권 이후부터 이 경찰청, 검찰청이 항상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집중 단속 기간 했는데 실제로 까보면은 다른 때랑 별 차이 없어. 사실은 이 범죄 통계라는 건 고무줄 같아갖고 붙일려면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이려면. 자기들이 일하는 걸 보여주려고. 아니, 그거 볼 필요 없이, 보여줄 필요 없이 꾸준히 그냥 하면 됩니다. 즉, 그 전공을 살려서 전문적인 분석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나쁜 짓입니다. 악성 주치, 공무지금 감해, 이 기간만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안 합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거예요.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안전사회 구현을 집중 단속 실시하겠다고. 이런 집중 단속 기간 자체를 매년 또 그거 지나면 또 무슨 집중 단속 해놔서 합니다. 참 지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독재 정권, 권위주의 시대에, 물론 지금 대통령이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지만은, 여기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서 집중수사를 전개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됐냐?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리 꼬다 저리 꼬다 인력 맞추고 없으면 대충 붙여갖고 하는 거예요. 참, 생양아치 짓이죠. 사실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전문수사체제, 통합체제, 일선에서 통합수사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떠들지 말고 실력을 보여주세요. 실력을. 숫자가 아니라 진짜. 그러려고 하면 각 사건을 공개를 하세요. 투명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응? 안 할걸요. 숫자만 공개할걸요. 이런 무능한 경찰 수사 집단 놈들. 그러니까 맨날 그 고모양 곶골이죠. 그렇습니까, 이게? 자, 제가 어제 주간경향에 본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1.5조 5천억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이 무용지물했다. 12구 참사 때. 왜 그러느냐? 제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소방이 쓰는 것과 경찰이 쓰는 무전이 달라요. 이걸 합치려고 했는데 단말기도 제대로 보급 안 됐고 그거 자체로 가지고 훈련도 안 했어요. 소방은 자체 통신망, 경찰은 경찰대로. 실제로 장비를 제공하면 뭐합니까? 지들끼리 따로 하는데. 즉 지속적으로 꾸준히 훈련과 연습을 해왔으면 그걸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될 게 있고 통합되지 않을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갖고 거기에 맞는 형태의 것은 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계속 해보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쓰란 얘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일정도 했으면은 훈련을 하면서 이 분야는 통합을 해야 되고 이 점 통합이 안 돼.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실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보여주기죠,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전자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망 만들어 놓던 실제로 쓰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그 옛날 쉬운 방식, 자기들이 쓰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정부를 통제하고 자신들 빠져나가려고, 실제로 그렇게 훈련 안 했으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 웃기는 짓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그 주간 경향에 1조 5천억의 재난안전통지망이 왜 무용지물이 됐는가를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녹음회로 갑니다. 아침에 이렇게 어제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자를 전용기에서 쫓아냈다. 근데 그거만이 아니라 이 중차대한 외교의 장에 기자들 정작 들여지도 않고 대통령실에서 제안대로 뭐 하는 짓입니까? 개꼬라지도 개지랄 떠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니까 별 희한한, 아이고 참.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외교 대참사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이게 진짜 대참사입니다. 이게 어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도 영혼 없는 언론들은 그냥 뭐 보여주는 대로, 제공하는 대로 화면 제공하고 있네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 나라를.